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20% 넘게 올랐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적 기대감 속에 사상 최고가를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뉴욕 3대 지수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제히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상승 탄력 키워가고 있는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11거래일 만에 2,5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방향성이 없는 관망하는 시장,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하자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아침에는 시장이 좀 방향성이 없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는데, 10시 이후로 좀 시장이 또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대형주 쪽의 움직임은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도 에코프로 머티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은 나와주지 않고 있고요. 다만 또 반도체 업종은 또 엔비디아의 실적의 기대감, 이게 좀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좀 굉장히 좀 높게 잡고 있어요. 예상 컨센을 좀 높게 잡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도 어느 정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거기에 충족하거나 아니면 또 서프라이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다. 앞으로 이제 금리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적혀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12월에 대한 부분도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양호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11월 달도 역시나 좀 유가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우려감을 두고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엔비디아 실적만 잘 나와준다면 크게 좀 시장에서 빠질 만한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추석감사절로 인해서 미국장은 휴장과 조기 폐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만 잘 버텨준다면 이런 양호한 흐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지수를 봤었을 때 2,500선 자리를 돌파해주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다만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거래대금적인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좀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좀 동반되면서 올라가주는 게 좋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공매도 제한 걸렸을 때 한 이틀 정도를 제외하거든요. 계속 이 거래대금적인 면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런 게 좀 확실하게 거래대금이 좀 들어와서 시장이 좀 우상향으로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갈 수 있는 테마가 좀 제한적이에요. 업종이나 이런 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2차 전지 쪽보다는 반도체 쪽이 먼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엔비디아가 실적만 잘 나와준다면, 그랬을 때 일단 반도체가 좀 먼저 치고 간 다음에 2차 전지가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또 상승이 나오더라도 재료 소멸로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도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시장에서 좀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시장에서 봐야 될 업종은 아무래도 좀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정치 테마나 정치 이슈 될 수 있을 만한 정책 관련 주들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다 지금 관련주들을 체크해 두고 내가 어떤 섹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신고가 달리는 종목들이 있고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HBM 쪽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이 좀 다르고 반도체 안에서도 다르고 그 안에서도 차트적인 면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들을 미리미리 좀 세워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 지수도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어제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에코프로 머티에 의해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만큼의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계속 고점 자리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 그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850포인트 자리를 뚫어줘야지 이제 상승, 우상향 자리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요 자리까지는 좀, 기간적인 면이나 자리적인 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가 느리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그냥 더 저점을 깨고 밀린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의, 상승은 또 예상은 좀 되고 있지만, 다만 올해 초와 같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빠르게 상승하는 걸 기대하고 들어가시긴 좀 어렵고,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시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더 밀리지 않고 천천히라도 올라가 준다면은 이제 매수하실 단가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금리가 아직 높은 상황이에요. 저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유동성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내년에 금리가 미국에서 인하가 됐었을 때 우리나라가 바로 금리 인하를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아마 내년 초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괜찮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만 예상대로 잘 나와준다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살짝 아쉽다라는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이 어떤 대형주보다는 실적주와 테마주 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라든지 정치 테마주들 섹터별로 관련 종목들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정리를 해보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관련주들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이 반도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들 특히나 큰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짚어볼까요? 네, 어제 이제 칩셋미디어가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 또 예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관련된 뉴스가 또 있는데 우리가 이제 GPU라고 하죠.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이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GPU인데 요게 성능이 좀 더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는 NPU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개발 단계고 실질적으로 쓰이진 않고 있는데 요거 이제 개발이 좀 성공했다라는 점에서 칩셋미디어 요게 관련주로 좀 오늘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많이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좀 요런 이슈들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뭐 매출이나 이런 게 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테마들이 대부분 다 뭐 실적이라든지 실제로 뭐 매출이 많이 일어나서 상승하는 기업들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 테마장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린 건데 오늘 역시나 또 신고가 자리를 뚫었습니다. 일단 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윗꼬리를 좀 달고 있어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윗꼬리를 좀 달고 있고 뭐 칩셋 미디어가 올라가니까 이제 같은 자율주행 관련주 쪽인 텔레칩스도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뭐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21선 자리 안착을 해서 올라와주고 있고 이제 직전 고점 자리도 뚫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역시나 또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좀 나온다는 거는 상승시마다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고점 뚫어질 때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저처럼 계속 실시간으로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거 올라갔네라고 해서 이제 고점을 좀 뚫었고 신고가 자리니까 이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내용도 괜찮다 해서 매수를 따라가시면은 고점에 탁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시장이고 제가 지금 뽑아놓은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나마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좀 덜한 종목들이 그나마 좀 있는 편이지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온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이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금이 좀 들어와서 상승이 나와서 이거 종목 괜찮다 싶어서 매수해서 들어가면은 고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들어갔다 빠르게 손절하고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또 빠르게 손절하고 하다 보면은 뭐 오늘 한 것도 없이 그냥 손실만 커지는 그런 날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관망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또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직접 고점 자리를 뚫었고 좀 안착을 했잖아요. 이 자리가 거의 한 24,000원 정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만 유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역시나 이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했었을 때는 뭔가 다른 내용들이 더 나와야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일정이라든지 뭐 이슈를 봤었을 때 뭐 내일이나 모레 뭐 추가적인 더 내용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로 좀 보여지고요. 차라리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조정을 좀 기다려 봤는데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뭐 다시 한번 신고가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신고가 자리 뚫어주는 종목들은 좀 리스크가 좀 커요. 여기서 더 끌어올릴 만한 확실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해두고 뭐 비중을 뭐 100만 원 정도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서 나머지 금액만 좀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최소한 30% 정도는 매도하고 현금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신고가 자리를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 게 좀 빠르게 이슈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테마가 순환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 저런 테마 계속 돌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개씩 지금 오전에도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한 7개, 8개 정도 테마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또 그중에 몇 종목만 빼고는 다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나오는 여기서 주도 테마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좀 큰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큰 자금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의 상승이 나왔을 때 좀 길게 보시는 흐름이 좋지 오늘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로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이제 장 중에는 따라가지 마시고 이미 보유한 종목이 상승했을 때만 차익 실현하시면서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대표적인 반도체 칩 관련주들 지금 시점에서 전고점까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당장의 접근보다는 추가적인 이슈 가능성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요. 어제 이 오픈 AI CEO였죠.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하면서 MS 주가가 사상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어제도 이제 시간 외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이제 VG텍과 이스트소프트, 이 두 종목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뭐,
챗 GPT 관련해서 뭐 AI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이분이 뭐 나와서 다시 재입사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저도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좀 저녁에 뉴스를 좀 봐서 알게 됐는데, 다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뭐 예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했었던 기업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매출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러니까 테마성이라고 계속 오늘 가는 종목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뭐 모든 테마들이 좀 대부분 다 그래요. 매출이 영향을 좀 정말 딱 회사의 기업에 영향을 좀 줘서 상승하는 테마들은 거의 한 10개 중에 뭐 한 2-3개 정도? 굉장히 좀 적고, 대부분 이제 관련주라고 해서 뭔가 좀 협업을 했다든지, 뭔가, 같이 뭐 기획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이슈로 좀 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좀 가는 거는, 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테마를 보더라도 이슈가 돼서 장기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런 연속성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한 테마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시가 갭으로 떴었을 때 잠깐 뭐 슈팅 나올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눌림목을 좀 주고 반등이 있었을 때 따라가서 매매하는 그런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매매하시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에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저는 아까 노란톡방에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될 뭐 테마다라고 하면은 뭐 아침에라도 갭상승 떴었을 때 뭐 쫓아가서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의 기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슈들이 별로 없어서 계속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이제 오늘 같은 주도 테마가 아침에 봤었을 때 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오늘 이 종목 저 종목 다 보이는데 할 종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쉬시는 것도 답이다. 그리고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요게 아마 사람들이 다 관심을 좀 갖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굳이 무리하게 베팅을 해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면은 AI 관련주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상승한 게 HBM 쪽인데, HBM하고 AI와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또 같이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갭상승으로 든다면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안 좋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개파락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50대 50이라 해도 갭이 뭐 크게 뜨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경우의 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오늘까지는 이제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권에서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보유하실 분들은 수익권에서는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다. 하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일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셨다가 내일 정도에 좀 연속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나 업종을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로 브리지텍과 이스트소프트 짚어봤고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보유 의견을, 또 신규 접근은 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들은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짚어볼게요. 비대면 진료 기준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비대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쉬어갔는데 오늘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한 상승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총선이 내년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정책 관련, 물론 대선에 비해서는 좀, 약한, 테마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원래 대선에서는 뭐 공약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총선은 그거에 비해서 좀 적어요. 아무래도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아니다 보니까,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특정 이제 대선 후보까지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뭔가 어떠한 발언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적인 면을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길어요. 지금 12월, 1월, 2월까지, 3월까지도 뭐 볼 수는 있겠는데 아마 뭐 정책 관련된 얘기들은 대부분 다 뭐 1월달, 2월달 안에 다 나올 거라 봅니다. 특히 이제 연초에 많이 나오는데 비대면 진료도 역시나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인프라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진료를 받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멀리까지 나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원격 진료가 물론 기술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왔고요.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 오늘 인성정보가 좀 360억 거의 37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고 비트컴퓨터 역시 한 23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장중 인성정보로 보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의료 AI 쪽으로도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5월 달쯤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급등했었던 자리까지는 이제 뚫어주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좀 좋은 자리다. 유지만 해준다면은 지금 3,000원 자리를 못 넘긴 했는데 오늘 이제 거래 대금 터졌을 때는 굳이 뭐 따라가지 않는 게 뭐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뭐 오늘 굳이 꼭 잡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일단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조금 더 올라가거나 밀렸을 때 잡으셔도 늦지 않다. 아까 저기 다른 뭐 GPT 관련주 쪽이라든지 뭐 AI 반도체 쪽 이런 쪽은 실제로 이제 관련된 기업이 아니기도 하고 연속성을 좀 가지기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 뭐 이런 원격 의료 관련주 쪽은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다 그리고 테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다만 좀 오늘 거래량 터졌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면은 급등했었을 때 따라가면 오늘도 인성정보 보시면 윗꼬리 좀 달고 있잖아요. 윗꼬리 좀 달고 있는 게 이거 올라가네 하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저점에서 올라가네 하고 따라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 달았을 때는 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다. 하루 이틀 정도 괜찮고 이렇게 분봉으로 좀 들어가시면서 이제 지지하는 가격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장하자마자 급등했기 때문에 따로 지금 지지선 자리가 안 나오는데 아마 이런 자리에서 물림을 좀 주고 이렇게 반등하는 자리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자리들이 이제 지지하는 가격이 되는데 이런 거 정도 확인하신 후에 나중에 이런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그럴 때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리뷰 종목 뭐 제가 최근에 좀 드렸었던 종목들 다 수익을 좀 챙겨 드렸는데 뭐 오늘은 아직은 좀 관망 중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제가 좀 찾아서 또 오후장이 됐든 내일 오전장이 됐든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이런 테마주가 요즘에 좀 잘 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꽤 수익을 좀 많이 챙겨 드렸는데 다만 좀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 종목 선정이라든지 진입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 받으실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시장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분야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만 오늘 좀 거래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눌림목 지점들 함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공략 지점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거나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시장을 좀 즐기자라는 말씀을 어제 주셨는데 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을 연말까지 해서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고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악재 상황 자체가 없다.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 상황에서 봤을 때 글로벌 경기 상황이나 국내 증시 상황을 다 봤을 때 악재 상황보다 긍정적인 상황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뭐 기간 얘기도 제가 요즘 계속 자주 드렸지만 기관들도요. 지금현 증시에서요. 연말까지 해서 조금 8월, 9월, 10월 증시 안 좋았었던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증시까지 도와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딱히 악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한 달 전쯤 말씀드렸던 것은 이스라엘 상황 자체, 가자지구 상황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뭐 좀 전면전 상황이든 뭐 가자지구 상황이 좀 커지던 간에 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했는데 살짝 나오다가 그냥 조용해져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유가 계속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당장은요. 연말까지 해서 조금 산타랠리 기대를 하셔야 돼요. 산타랠리가 지난 50년 동안 한 90% 가까이 있었어요. 매번 증시에. 근데 이번은 11월부터 좀 빨리 온 산타랠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아마 꾸준하게 괜찮을 거고요. 언제까지 괜찮을 거냐면 FOMC 상황까지는 우선은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FOMC에서도 연준의 인사들이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할지 여부에 따라서 또 방향성은 또 바뀔 수 있는데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차분하게 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다가올 이 산타 랠리를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살펴볼 이슈는 어떤 이슈인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MS와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속에 삼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MS와 엔비디아 주가가 모두 2% 넘는 상승으로 역대급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만이 마소에 입사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오늘 장 마감 이후로 나올 실적 기대감 속에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7만 전자로 잘 넘겼고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국내와 해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세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8월 말에 처음으로 엔비디아 관련된 특집을 했었습니다. 관련주들을 싹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고 대표 종목으로 SK하이닉스를 짚어드렸는데 방송 이후로 SK하이닉스 역시나 신고가를 만들었었고요. 지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게 엔비디아가 $5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좀 파격적인 발언을 해주셨는데 당시 시점 이후로 해서 20%가량의 큰 상승을 보이면서 역대급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500라고 한다면 심리적인 장벽 이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좀 확신에 차서 말씀해 주셨던 네. 그 근거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을까요? 네.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조금 믿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요. 실적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더 커요. 그러니까 좀 더 믿음의 시장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투명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어제 상황에서 보면은 재밌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픈 AI의 창시자가 MS로 갑니다. MS에서 AI를 이제 다시 한번 만드는 건가? 거기에 엔비디아 실적을 또 살펴보자면 작년 3분기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올해 이제 새벽에 발표가 있겠죠. 올해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자체가요. 약 5배가량 늘어나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전체 상황을 보더라도요. 이 AI에 대한 부분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저도 한동안은 매출 자체가 쉬지 않을 거고 또 하나 제가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게 뭐냐면 지난 7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삼성 측에서 재고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끝났다는 표현을 많이 나왔었잖아요. 기사로.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바닥이다 하고 말씀드렸던 상황 자체가 한 7월, 8월 정도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2분기 실적 발표하고 3분기 실적 점차 차올라주고 하이닉스 좀 저조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 4분기 기대감이 커지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MS와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가로 가는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왜 안 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갑니다. 주가는. 왜 그러냐면요. 그냥
AI의 텃밭에서 실적 자체를 완벽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러브콜과 수주가 들어오는 회사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예요. 계속 찍어야 돼요, 앞으로. 너무너무 바쁠 거예요. 근데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AI에 대한 부분. 왜 쌤이 나와가지고 MS로 갔던 이유 잘 아실 겁니다. 기사 검색해 보신다면은 이게 뭐 너무 좀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상업화에 대한 부분과 아니면은 조금 이게 좀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엮여 있긴 한데 조금 뭐랄까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하이닉스와 삼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큰 시장이다 보니까 삼성도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거고요. HBM 쪽으로 마찬가지로 HBM 반도체 쪽으로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는 한동안 움직임이 지금부터 계속될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흐름대로 갈 건데, 자, 우선 삼성의 차트 상황을 좀 볼게요.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삼성이에요. 절대 파시면 안 된다. 내년, 내후년까지 손대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떨어졌던 거 잘 버티셨던 거고 다시 올라갈 건데, 최근에 가장 고점이었던 자리는 7월 4일 날 보여줬었던 73,600원 자리입니다. 자, 근데 오늘 장중에 나왔었던 최고가 자리는요. 73,400원까지 오늘 장중 터치를 오전 중에 현재까지 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73,000원인데 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수일 내에서도 삼성전자의 흐름은요,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요, 나름의 그래도 SK 하이닉스랑 박스를 같이 보여주긴 하는데 조금 늦은 박스긴 해요. 삼성은 이런 박스죠. 이 박스가 형성이 돼요. 보시면 고점 형성이 7만 원대, 3천 원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6만 7천 원 이 정도 라인으로 형성은 좀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인데 한번 9월 첫날부터 상승 주다가 꺾였어요.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8월 안 좋았고 9월 또 안 좋았고 10월 안 좋아서 헤매다가 11월부터 해서 완전 돌려 세우는 건데요. 재밌는 점은 또 뭐가 있냐면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최근 11월 달의 수급을 보시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특히나 외인들의 수급인데요. 최근에 이제 11월 1일부터 볼게요. 외인들이 11월 한 달 동안 매수한 게 11월 1일부터입니다. 2,300만 주가량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은요. 1,200만 주가량이 11월 달부터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서도 외인들은 정리를 해서 삼성전자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도 이 IT 쪽으로의 중심 자체가 굉장히 무게 중심이 확실히 잡아주고 있어요. 이 말은 또 뭘 의미하냐면 시장 자체의 코스피 지수 자체가 차분하게 성장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당기면서 시장 전체를 같이 당겨 올리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서 연말까지 해서 2,600포인트까지의 그림이 나오는 건데요. 자, 보시면 SK 하이닉스 같이 볼게요. 하이닉스도 제가 요 근래에 몇 개월 동안 7월, 8월, 9월 내내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 박스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자리고 이 박스의 하단 자리가 온다면 무조건적인 그냥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돌파해서 가게 될 건데 지금 현재 그 그림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근데 얼마나 갈 거냐? 우선 바로 전에 이제 전고점 자리에 해당하겠죠. 이런 자리들, 13만 원 초반 자리들, 그리고 이제 15만 원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연내 안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건 있어요. 엔비디아가 500달러로 돌파를 해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면은 꼭 그런 실적 발표가 잘 나와 주가가 또 올라가지만 다음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떨어지는 건 일시적인 거고요. 4분기 실적 가이던스, 엔비디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또 어마무시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주가? 기대 심리에 이번에 안 떨어지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안정되고 다시 간다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내년도 실적 예상치 자체가요. 한 칸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거기에 포커스를 잡고서 외인들과 기관들이요. 쌍끌이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흐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왜 외인들과 기관들이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가 이걸 보셔야 되고
계속 갈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이제 12월 달에 딱 와서 FOMC가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금리에 대해서 모두가 쳐다보겠죠.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12월에 동결인 건 알겠어. 그래, 동결은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그 정답이 어디 나와 있나요? 점도표에 나와 있겠죠. 점도표에 찍힌 2024년도 금리에 대한 포인트가 참 중요할 거고. 근데 제가 또 지난주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9월 달에 찍힌 점도표보다 조금만 한 칸이라도 아래 찍혀버린다면은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시장은 어찌됐든 쭉 가는데 금리나 일단 시점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할 포인트가 다음 달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서 나올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 맞춘다면은 또 한 번 IT주들은 뭐예요? 금리 인하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호재로 작용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삼성과 하이닉스, IT주 전반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시장을 쫙 끌어올려 주겠죠. 그런데요, 국내 증시에서 IT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죠.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시장 자체가 끄집어져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왜 제가 시장 자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내년부터 시장이 정말 어떻게 잘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해법이 나오겠죠. 또 하나 여기 뭘 둬야 됩니까? 호재거리밖에 없어요. 뭘까요? 미국 대선 있잖아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뭔가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한 정책을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굉장히 호전적인 정책을 꺼낼 거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관련 업종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올라갈 거라는 거죠. 시장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올라가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걱정할 거 없죠?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장이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이 얘기를 1, 2주 전부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즐기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신고가 패턴을 잡아드렸었죠. 이 외의 종목들도 저희가 예측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도 신고가 패턴이 완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10만 전자 가능성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들 같이 예측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김선윤 전문가와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신고가 패턴들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들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월까지 해서는 좀 이 창업주 리스크 또 여러 가지 의혹들 속에서 위기를 맞았던 카카오가 11월 들어서는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30%가량 상승이 나와줬는데 5만 원을 넘기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뭔 얘기를 드렸냐면 김범수 의장이 막 검찰 조사를 받고 막 할 때 그때 거의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쯤에 제가 요즘에 굉장히 카카오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사실 많이 없어요. 사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SM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사실 뭐 어느 기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시장 전체 시끄러웠던 게 있어서 마약 이슈도 막 커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어찌됐든 좀 많이 덮어졌어요. 그러면서요, 시끄러운 부분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수급 상황이요,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역시나 카카오를 보자면 외인이 160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간이 250만 주가량이 들어왔어요.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주가의 방향성 자체도 정말 이쁘게 올려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카카오만 이런 게 아니라 그룹주 전반으로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카카오뱅크 보시면 차트 보시면요, 와 정말 오늘 많이 오르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금 횡보하다가 오늘 어제 좀 급등 상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조차도 방향성 자체가 좀 약간 돌려 세우는 N자형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에 걸쳐서 이제 카카오가 바닥을 좀 확인했다는 것을 체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간에 8월, 9월, 10월에 헤맸었던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매수 대응을 강하게 하는 모습들. 그리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에 굉장히 예민한 종목들이거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요, 나스닥 IT 기업들이 폭등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카카오도 같이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의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또 꺼내는 트럼프가 좀 호의적으로 보는 업종들 자체가 인터넷 쪽, IT 쪽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뭐 전통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이 보입니다.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조금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카카오만의 흐름은 아니고요. 시장 전체에서 IT 관련된 종목들은 한동안 움직임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그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는 종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주가는 계속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꾸준한 상승 줄 거고 저는 개인적인 좀 포인트로 보는 것은 8월 달 고점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이제 55,000원 자리예요. 여기를 돌파하기 시작한다면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꾸준하게 조정받으면서 갈 수 있으니까 카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카카오 그룹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는 걱정 없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그 종목들 역시나 저희가 주가 최하단 부근에서 언급을 드렸던 게 주가 바닥이다라는 말씀이었죠. 역시나 그 말씀해주신 대로 주가가 흘러가는 모습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 삼천당 제약인데요.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시세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좀 올랐었는데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가 대비해서 좀 밀리긴 했어요. 그래도 한 18% 정도 상승은 좀 나와줍니다.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슈가요. 그 황반변성 치료제인데 아일리아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금 상당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주가가 바닥을 좀 잡고서 튀는 모습인데요. 이 삼천당 제약은 그 차트 추세에서 봤을 때도 바닥을 확인됐던 게 최근의 모습이었거든요. 차트 한번 봐보실게요. 자, 작년 이제 10월부터의 라인을 잡아보자면 하단 라인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큰 바닥 형성되면 주가가 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튀어 올라가는 모습에서 한 번 더 갈지 여부는 좀 모르겠으나 우선은 확실한 바닥은 이 추세의 하단 자리, 제가 라인을 잡아드린 이 자리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깨지더라도 하단 라인상 65,000원짜리가 앞으로의 저점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꾀하면서 전고점에 대한 시도 자체 10만 원대 근처 9만 원 돌파 여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은 일시적 이슈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서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되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여차하면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은 조금 다시 빠질 수가 있어서 급등이 나온 좀 나름의 시총이 있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닥 라인 제시해주신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당장에는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신규 접근은 조심하셔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짚어볼게요. 에코아이라는 종목인데 에코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에코프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탄소 배출권 전문 기업이거든요. 기업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에코아이라고요. 탄소 배출권 가지고 조금 관련 수익 창출하고 있는 회사인데 유럽 쪽도 그렇고 해가지고 전 세계 15개국의 거래를 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44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나쁜 회사 아니고 굉장히 조금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좋은 매출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근데 좀 걱정이 좀 되긴 했어요. 뭐였냐면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하기 전에 파도 이슈가 좀 시끄러워서 에코프로 머티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잘 못 갈 것 같다라는 막 이런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에코프로 머티가 굉장히 잘 갔고 오늘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름이 또 비슷해요. 그래서 에코아이도 좀 같이 좀 움직이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분위기를 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종목도 괜찮긴 하지만 분위기를 타고 간 모습이에요. 이제 분봉입니다만 깨졌다가도 10시 반 기점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아직 살아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우선은 잘 움직여주긴 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라인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 반 기점으로 해서 좀 깨졌다가 반등 나왔던 가격대 자체가 있긴 하거든요. 한 46,500원 근처 자리인데
여기 자리 자체를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그래도 오후장까지 해서 상장주들이 좀 탄력을 받고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등락을 거듭하다가 쭉 치고 다시 5만 원대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면 꺾일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만 원대 이상으로의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는 보시면 어떨까 싶지만서도 혹여나 이 46,500원짜리 조금 내려보자면 46,000원짜리 이탈 부분은 그냥 무조건적인 매도 대응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솔직히 조금 힘들고 보여 계신 분들 차원에서 대응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에코아이 오늘 신규 상장주인데요. 뭐 이름도 재미있고 해서 이슈는 좀 받고 있는데 거래량이 사실 그렇게 상장한 거 대비해서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 다 쏠림이 지속됐기 때문에 약간 시선은 좀 분산됐어요. 그래서 막 이게 상승을 주는 흐름은 쉽지 않다는 거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쉽게 꺾이진 않겠으나 공모가 대비해서 잡아주신 지지 라인으로 46,500원과 46,000원 부근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신규 상장주들 접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소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그널 이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게요. 일단은 한 달 전이랑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상승을 막 누리기가 좀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오후장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오후장의 전략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건데요. 매도보다는 보유 전략을 꼭 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정말 급하지 않으시다면 한 번만 손을 떼시고 다시 한번 몇 시간 뒤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절대 급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악재 상황보다는 호재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에요. 거칠 게 없고요. 굉장히 안정된 시장이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총 상위주들 필두로 해서요. 시장이 끌려 올라갑니다. 쫙 끌려 올라갈 거고 이게 한동안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한동안은요. 연말까지가 아니라 1년, 2년, 3년까지도 봅니다. 앞으로. 2024년, 5년, 6년까지도 시장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코스피 시장이 3,000포인트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항상 주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이고 대형주 가운데서 정말 이제 실적도 좋은데 안 가는 종목들 그냥 사두면 될 건데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거니까. 저는 내년에 10만 전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10만 전자 가면은 지금부터 수익률 40% 넘어갑니다. 50% 가까이 되거든요. 괜찮단 말이에요.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딱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사실 걱정보다는요. 이 전고점 넘어가는 게 너무나 이쁘게 나와서 이제는 하이닉스가 좀 15만 원까지의 상승을 보는데 저는 사실 15만 원 상승을 연말 안으로 봐요. 얘는 좀 빨리 봐요. 뭐 그래봤자 수익률 10%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연내 안으로 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만 원 돌파하면서 흐름을 좀 기대해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삼성보다는요 실적 개선이 더 빨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두 종목 관심 있게 계속 보시고요. 시장 안정화될 거니까 차분하게 걱정보다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타이밍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악재는 없고 호재만 가득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지금의 이 시장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오후장 대응 전략과 종목별 선별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오후장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MS와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속에서 삼성전자의 흐름도 짚어봤고요. NPU 개발 관련주들, 샘 알트만의 MS 입사 관련주, 원격 의료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오후장 역시나 매도보다는 보유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